아시아 지역의 이슈를 키워드와 관련 검색어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일본 쪽의 소식부터 볼 텐데요. 일본 중앙은행이 새로운 경제 정책을 시행합니다. 관련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네, 일본 중앙은행은 추가 금융 완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노력을 할 것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4월 3일과 4일에 열리는 일본은행의 금융정책 결정회의에서 구체적인 정책이 나올 예정인데요. 어떤 내용을 요지로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기 국채를 매입해서 이 통화량을 늘리는 정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 매입 국채 대상은 기존 3년물에서 5년물 이상으로 늘리기로 했고요. 또 5월부터는 매달 국채 매수 금액을 현재 4조 엔에서 6조 엔 정도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네, 이 같은 금융 완화 정책으로 구로다 신임 총재는 2년 내에 2% 인플레이션 목표를 달성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경제 전문가들의 반응이 좋지만은 않습니다. 이 전문가들에 따르면 주의해야 할 점이 있는데요. 이 국채 매입에 따라서 투자 손실을 고려해야 한다라는 입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당장 만기가 자꾸 길어지는 국채를 대규모로 사들이게 되면 투자에 대한 손실을 정부가 다 부담하게 되고요. 이에 따라서 장기 국채 매입 효과가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인데요. 이런 우려에도 불구하고 구로다 총재는 양적 완화 확대에 대한 총력을 기울일 전망입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키워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쪽의 소식으로 넘어가 볼 텐데요. 중국에서는 자산 상품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겠다라는 소식 들어와 있습니다. 관련 이슈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국 정부는 자산관리 상품 규제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이 여파로 어제 중국 증시가 3% 가까이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른바 제도권 밖에 있는 금융권에서 주로 운용이 되는 자산관리 상품이 이 금융 시스템 전체를 위협하고 있다라는 판단에서 이 같은 규제 강화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럼 문제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불법적으로 운영되는 그림자 은행의 그 대출 규모가 큰 것이 문제인데요. 국내 총생산의 45%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중국의 4,200만 개 중소기업의 97%가 이 그림자 은행을 이용하고 있는데요. 이 대출 규모가 무려 3조 3,500억 달러에 이른다고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국내 총생산의 45%가 되고요. 이들 그림자 은행의 관련 재테크 상품이 금융감독의 관리를 받지 않다 보니까 작년 7월 이후부터 매달 크고 작은 금융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재테크 상품은 단기 자금을 조달해서 부동산 투기에 악용이 되기도 하는데요. 이 종합해 보면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신용 위험이 발생할 경우에 중국의 실물 경제가 위축되는 도화선이 될 그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중국에 진출한 5만여 개의 우리나라 기업과 금융기관들 역시 신용 관리에 주의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아시아 지역의 이슈를 키워드와 관련 검색어를 통해 살펴봤습니다.